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향해 사실상 범죄자라고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한동훈에 대한 복당을 불허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와 관련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한동훈을 도왔던 친한계 의원들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 가장 큰 마이너스다. 그보다 더 큰 뺄셈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유튜브 채널 뉴델리 TV에 출연해서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 발언이 한동훈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장 대표는 한 의원에 대해 한마디만 하겠다면서 한 의원을 겨냥해서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를 제가 선언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가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어떤 것으로 제명당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각에서 해당 행위자 징계가 친한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징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자꾸 저를 공격하기 위해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징계를 하기로 했으니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판단과 관련해서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윤리위가 그 기준에 맞는 결정을 한다면 저는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당의 존재 이유는 결국 선거 승리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그 존재 가치가 있다면서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사실 정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면서 전쟁에서 상대편을 돕는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바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이 공천한 박민식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을 도왔던 배현진, 박정훈, 진종호 소위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 대표는 이어서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20명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다. 그보다 더 큰 뺄셈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분탕질하고 내부 총질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110명보다는 그런 자들이 없는 90명, 80명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 대표는 또 일각에서 자신에 대해서 뺄셈 정치 운운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조직에 계속 해를 끼치는 것보다 조직에 더 큰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대체 마이너스가 무엇인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마이너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람 한 명을 데려오는 것이 플러스가 아니다. 간첩 한 명을 데리고 오면 그게 우리한테 플러스인가라면서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적군을 데려다가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게 하는 것이 플러스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조경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출신인데 국민의힘에 와서 하는 짓은 차라리 데리고 오지 않았던 것만보다 더 못한 자가 바로 조경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최근 6.3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탈당 후 무소속 출마와 타 후보 지원 사례 등을 대표적인 해당행위라고 지목했습니다. 장 대표는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 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라면서 이게 해당행위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6.3 선거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반복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복당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 영원히 복당을 금지한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내야만 한다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당 후보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무소속 후보를 돕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반복해왔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강하게 징계하고 제명할 것처럼 했다가 결국 대선 때는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복당을 받아주고 또 총선 때 후보가 없으면 다시 복당을 받아준다며 그렇기에 제명하거나 자기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고 복당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관위를 한몸으로 규정하고 6.3 선거 투표지 미지급 사태에 대한 야당 추천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는 투표함 이동 과정에서 참관인이 배제된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투표함을 쓰레기함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선거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 국민은 민주당과 선관위가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하는 그 어떤 것도 국민은 믿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저는 이게 민주당의 꼼수라고 생각한다면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여론에 밀려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니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수사범위와 특검 추천권을 놓고 시간을 끌다가 무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같은 수법으로 특검을 하는 척하다가 결국 이 특검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특검 취지를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해온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만큼 특검 추천에도 민주당이 관여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할 때 민주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입김을 행사해서 특검을 추천한다면 수사 결과가 아무리 잘 됐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민은 그 수사 결과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누적된 일이고 예견된 일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인 위철환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선관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임위원이라면서 결국 민주당이 이 지경까지 만들었고 감사원 감사를 하려 할 때 방어벽을 치면서 선관위 권한만 계속 늘려온 것도 바로 민주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또 최근 불거진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기각지침 논란도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서울선관위가 결정할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다고 해놓고 선거소청 사건에 대해 기각해야 되는 사건이니 기각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가 스스로 반성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저런 모습을 보면서 선관위는 이제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선관위는 노답이다. 그래서 특검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검과 함께 전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투표지가 부족했던 일부 투표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 전반이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은 재선거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특검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표지가 부족해서 많은 분이 대기하다가 일부 유권자는 되돌아갔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렵고 방송을 보고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다. 선관위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몇 명에 의해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지 부족 사태 때문에 오염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투표 과정과 절차가 오염됐고 유권자들의 의사결정 자체도 오염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서울올림픽공원으로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한 것을 지적하면서 투표함 관리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는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이동시켰다면 이것은 오염된 투표함이라며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그 투표함은 오염된 투표함이기에 투표함이 아니라 쓰레기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참관인들의 참관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다시 돌아와 투표한 분들은 이미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투표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고 참정권 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난 선거를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장동혁 대표의 이번 인터뷰는 정말로 해야 될 말들을 아주 정확하게 모두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장동혁 대표가 확실히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런 장동혁 대표의 행보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를 믿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